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상대 지역에서 동료와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돌파를 해내고 마는 일본의 천재적 재능으로 일본판 메시라고 불리는 왼발 저격수. 아직은 아쉬운 피지컬과 기복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지만 분명 카가와 신지 이후 일본 최고의 재능이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선수, 쿠보 타케우사입니다. 일본 동부에 위치하며 인구 150만을 자랑하는 가와사키시. 도쿄로부터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도쿄를 오가며 일과 스포츠를 좋아하던 아버지 타케우미 아래에서 2001년 6월 4일 쿠보가 태어납니다. 가와사키시는 예로부터 축구의 도시였고 아버지 역시 축구를 매우 좋아해 쿠보가 태어나자마자 공을 쥐어주면서 축구와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쿠보는 2살 때부터 축구공을 다루며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의 교육은 학업과 축구를 병행하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은 상태였지만 아버지 타케후미는 쿠보가 축구에 올인하기를 원했고 7살이 되자 가와사키의 작은 축구 아카데미 가와사키 퍼시몬에서 본격적인 축구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쿠보의 발자감과 센스는 일순간 가와사키시 내에 있는 모든 아카데미와 클럽들에게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쿠보를 품는 것은 도쿄 베르디 클럽이었습니다. 도쿄 베르디는 1980년대 후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제패하고 1993년 일본 제1리그 창설팀 중 하나로 첫해 리그 우승과 컵 대회를 휩쓴 팀이었지만 모 기업인 요미우리가 손을 뗀 후 2000년대 들어선 1부와 2부 리그를 오가는 쇠락한 클럽 중 하나였습니다. 오히려 도쿄를 연고로 한 인근 FC 도쿄가 어느새 베르디의 인기를 추래 나간 상태였습니다. 2008년 쿠보가 도쿄 베르디 유스에 들어갈 무렵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죠. 오히려 지상난으로 인해서 주요 선수들이 모두 팀을 떠나 퇴출론까지 거세지면서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 시점에 쿠보를 발견해 영입한 것은 분명 뛰어난 안목과 선택이었습니다. 2009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축구 캠프에서 쿠보는 수많은 아이들 중 가장 돋보이는 실력으로 MVP를 수상을 했고, 1년 뒤 벨기에 대회에서도 팀을 3위로 이끌면서 MVP를 연이어 독식합니다. 팀 사정으로 인해서 쿠보는 도쿄 베르디에 오래 머물지 못했고 2010년 가와사키 프론텔라로 팀을 옮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는 쿠보에게 더 큰 클럽으로의 이적은 당연했고, 이어 더 큰 클럽인 바르셀로나가 러브콜을 보냅니다. 당시 그를 눈여겨본 것은 바르셀로나 기술 이사였던 오스카 에르난데스였죠. 그는 보고서에 이런 글을 적습니다. 매우 똑똑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를 발견했다. 그가 2011년 8월 바르셀로나 테스트에 쿠보를 초청을 한 것입니다. 당시 10살이었던 쿠보는 스페인에 테스트를 받으러 가 며칠 만에 놀라운 언어 습득으로 주변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당시 좁은 공간에서의 잔발 드리블과 순간 센스는 분명 아시아권을 넘어 동나이에 이토록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은 보기 드문 경우였습니다. 2011년 비슷한 시기 발렌시아에 떠난 이강인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죠. 2012-2013 시즌 쿠보는 30경기에 출장해 74골을 터뜨리며 주니어리그 최다 득점자에 올랐고, 수많은 유망주들이 생존을 펼치는 바르사 유스의 잔류에 2014년 인판틸 A 레벨로 올라서며 재능을 인정받습니다. 날렵한 스피드와 왼발 킥력 때문에 이때부터 일본 언론들은 일본 메시라는 타이틀을 쿠보에게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에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고 바르사 유스 발굴의 산실인 라마시아에서 떠나야 하는 기로에 섭니다. 2013년 피파는 18세 이하 외국인 선수 영입 금지를 바르셀로나가 위반했다고 하여 라마시아 일부 선수들에 대한 출전 금지 징계를 내려버린 것입니다. 3년이나 기나긴 징계는 성장을 해야 하는 선수들에겐 치명타였고 이승우, 백승우뿐만 아니라 쿠보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함께 캄프누에서 설날을 손꼽았던 아이들 중 이승우는 2016년 1월이 되어서야 B팀에 합류할 수 있었고, 11살이었던 쿠보는 라마시아 징계 선수 중 가장 먼저 바르사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왼발의 메시를 교본으로 삼으며 꿈꿔왔던 쿠보는 결국 메시와 만나지 못한 채 스페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쿠보를 발굴했던 오스카 에르난데스는 이제 쿠보가 프로 무대에 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바르사는 기용할 생각이 없었고 떠난 쿠보를 딱히 잡지도 않았죠. 한국이 이라크에 패하고 오만과 비겨 조별 탈락을 했던 아시아 16세 이하 챔피언십에 참가한 쿠보는 4골을 터뜨리며 득점 2위를 기록합니다. 16세 이하 대표팀에서의 활약이 반년도 안 되어서 쿠보는 19세 이하 대표팀에 뽑히는 초유의 엘리트 과정을 밟습니다. 이는 일본 축구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죠. 그리고 1년 뒤 마침내 20세 이하 월드컵에 나서며 17살도 안 된 나이에 연령별 대표팀을 초고속으로 월반하게 이릅니다.
단순히 뽑히는 것에 그치는 것도 아니라서 2017년 U17 대회 한 골 1도움, 같은 해 U20 월드컵에서 1도움을 기록하며 어느 감독 어느 전술과 동료들 간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영리함을 드러냅니다. 대회가 끝이 나고 쿠보에게 일본의 FC 도쿄가 접근을 합니다. 17세 이하, 20세 이하 월드컵에서의 가능성을 본 후 쿠보를 높게 평가했고 장기적으로 팀의 주축으로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쿠보는 16세였지만 23세 이하 팀에서 발굴의 능력을 보입니다. 첫 프로 계약 후 계약금으로 부모님께 차를 사들인 후 15번 등번호를 받아낸 쿠보는 1군 훈련을 통해서 성인 무대 데뷔를 최종 점검을 했고 곧 데뷔가 코앞에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26일 후반 교체로 1군 프로리그 1부 리그에 첫 등장을 했죠. 이는 역사상 최연소 3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시 쿠보의 나이는 불과 16세였습니다. 어느새 키가 쭉쭉 성장한 쿠보는 170cm를 넘기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성인으로서의 피지컬이 묻어나진 않았고 구력 또한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일본 선수의 신체 조건이었죠. 그러나 기술이 아예 달랐습니다. 3부 리그에서 최연소 출전 기록, 득점 기록을 수립했고 쿠보는 계속 2군 경기에 뛰는 것보다 이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도쿄는 1부 리그 요코하마 마리노스로 임대를 보냅니다. 2018 요코하마 임대 시절 쿠보는 첫 경기에서 도움을, 두 번째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는 저력을 선보입니다. 원 소속팀 도쿄의 부름을 받기에 충분했죠. 13년 만에 16세 프로 선수의 탄생에 이어 골 기록 또한 1부 리그 역대 최연소 2위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FC 도쿄의 소속으로 16경기에 나서 5골과 4도움을 기록한 쿠보는 2019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빅클럽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도쿄와의 계약 만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죠. 친정팀 바르셀로나를 비롯해서 라이벌 레알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까지 그에게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중 쿠보는 레알을 선택을 했죠. 이유는 B팀에 합류시키려는 바르셀로나보다 2년 후 성인팀 합류 보장을 약속한 레알이 더욱 매력적이었고 연봉 또한 레알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레알은 쿠보의 행보를 2017년부터 꾸준히 지켜봐 왔고 데이터를 쌓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쿠보를 영입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찾아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따라서 영입전에서 어떤 팀보다 앞서 이적을 빨리 진행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언젠가 다시 유스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바르사는 아니라 했습니다. 바르사를 떠난 뒤 도쿄에서 훈련을 했지만 1년에 한 번씩은 바르사를 방문해 후배들 비해있던 전 동료들과 함께 훈련을 하던 쿠보를 너무 믿었던 탓도 컸습니다. 어쨌든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쿠보와 부모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레알 측은 입단 기념으로 아우디 A8을 선물해 주었으나 2군 계약을 맺은 쿠보는 1군 선수만 받을 수 있는 아우디를 받을 수가 없다며 정중히 거절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레알은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쿠보 영입을 발표합니다. 팬들은 레알의 빈틈없는 라인업으로 인해서 쿠보는 벤치조차도 힘들 것이라 내다보았고 곧 임대를 떠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과거 세르히오 디아즈, 페데리코 발베르데, 베데가르드 등이 임대를 통해서 기량을 끌어올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쿠보는 레알 입단 2달 만에 마요르카로 임대를 떠나게 됩니다. 마요르카 임대를 가기 전 지단은 팀에 잔류를 권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쿠보의 골격이 더 커지고 경쟁력이 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지단 전술에서 쿠보의 이성 공격수 위치가 다소 애매해 1, 2년간 지단은 좀 더 지켜보며 자유롭게 운영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쿠보가 생각한 성장의 방향성은 지단과의 생각과는 달랐고 어서 경기에 뛰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마요르카에서의 5개월 동안 20경기 한 골에 그쳤지만 쿠보는 계약 조건에 출장 시간 보장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를 부여받았고 그는 조금씩 팀에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수준급의 볼 터치와 시야는 도쿄 때와 마찬가지로 마요르카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도쿄 시절 경기당 드리블 1.8개의 드리블 성공 횟수와 56%에 이르는 성공률은 2020년 라리가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볼을 빼앗기는 횟수와 돌파 횟수는 같았지만 위력은 일본 무대 때와는 한층 더 성장을 한 것이었죠. 특히 친정팀 레알전에서 비니시우스, 모드리치가 2번의 드리블을 할 때 쿠보는 5번을 성공시키며 충격적인 경기를 선보입니다. 하지만 때론 피지컬적으로 밀리는 모습으로 아직은 좀 더 몸을 키워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했죠. 신체적으로 부족한 모습은 있었을 줄 몰라도 강팀을 상대로 주눅들지 않는 모습과 과감함은 이제 막 19번째 생일이 지난 소년이라 믿기 힘들었습니다. 리그 최다 실점을 내주며 강등권으로 떨어져 라리가 일부 잔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마요르카는 시즌 막바지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쿠보의 활약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
한편 원소속팀 레알도 쿠보의 활약에 흡족한 반응입니다. 비유럽 보유 선수가 꽉 찬 레알 내부 사정으로 쿠보를 다음 시즌에도 쓰는 것이 쉽지 않지만 쿠보는 1년 만에 몸값이 10배 이상 오르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함께 아시아 최고의 유망주로 분류되어 이제 막 유럽 무대에서 꽃피우기 시작한 19살의 쿠보 타케우사. 일본인이라서, 유망주라서 또는 잠재력이 남달라서 누구와 비교되고 있고 본인이 원치 않은 과도한 관심으로 과열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쿠보의 축구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드리블에 있어서 유럽 최고 반열에 올라선 선수지만 현재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